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인스타그램에서 F1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F1 뉴스레터를 생산하고 있는 그 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F1 글을 많이 올리고 있고 또 F1 뉴스레터 작성하고 있는 오재영입니다. 저는 현재 유럽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계속 글로만 뵙다가 저희 커뮤니케이션도 계속 이제 인스타그램 DM으로 나누고, 뭐 스레드도 서로 댓글 달고 막 이렇게만 말씀 맞아요. 나누다가 이렇게 그 화면으로 실제로 그 말씀 나누니까 좋습니다. 듣기로는 재영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F1 보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뭐 제가 F1 엄청 골수 팬이냐 물어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자신은 사실 조금 없어요. 근데 네,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 꾸준히 봐왔던 부분이 있고 저는 처음에 네. 98년 시즌부터 와, 봤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풀 시즌을 처음 접한 거는 99년도 시즌이고 네. 98년 말에 이제 거의 이제 챔피언십 끝날 무렵에 제가 처음으로 F1 접했죠.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98년도? 하키넨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잘했던.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입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의 입문을 말씀드리면, 저는 네. 상대적으로 늦게 입문을 했고요. 그 넷플릭스 드라이브 투 서바이브 본능의 질주, 네, 본능의 질주 시즌 1부터 입문을 했으니까 음, 18년도에. 그때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 이게 다큐멘터리인데, 이거를 되게 드라마처럼 잘 풀었고, 그리고 일단, 내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들의 자동차들이 이렇게 경주를 한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1차적으로 호기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엄청난 매력을 가진 스포츠더라. 해가지고 빠져서 18년부터는 맞아요. 거의 이제, 네, 한 경기도 안 빼놓고 저도 봤던 것 맞아요. 와, 같아요. 대단해요. 네, 근데 뭐 중남미 경기는 당연히 이제 좀 못 보고, 그거는 사실 하이라이트로 봤고요. 스타가 맞는 경기는 웬만하면 좀 다 챙겨봤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크게 F1에서 빅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 그쵸. RB 시트가 뭐 정해졌던 것도 아니고, 그나마 이제 이슈를 꼽자라고 하면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그냥 스튜어드들의 치프였던 그분이 거의 잘린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이제 그만두셨다라는 그 기사 하나랑, 사인츠가 그 윌리엄스에서 아부다비에서 이제 프리시즌 테스팅을 한다. 요 내용을 조금 가볍게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피아에서 이제 BTC죠. 네, BTC 이 F1 경기 네, 디렉터를 사실상 경질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네, 사실은 오피셜하게는 경질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좋은 그림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맞아요. 이제 수고가 많았고 BTC가 4년간 F1에서 노력을 했다. 그러면서 좋은 이별의 네, 어떤 그런 메시지를 오피셜하게는 적어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이제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BTC가 이제 언론과 인터뷰할 때 본인은 뭐 나간다고 한 적이 없었다. 이거 뭐 나는 잘린 거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F1에서, 그러니까 FIA에서 굉장히 이 BTC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뭐 정치적인 부분인지는 저희가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사임을 굉장히 좀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네. 아, 맞아요. 저도 그 기사 찾아보니까 그 어떤 언론에서는 fired라는 표현을 쓰고 네. 삐아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이제 표현은 스텝다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네. 자진을 해서 뭔가 그죠. 그만뒀다라는 거를 스텝다운을 엄청 강조를 한 거 보니까 뭔가 좀 강세에 의해서 약간 뭐 그냥 알아서 타임해라 뭐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된 게 아닌가. 네. 결정적이었던 거는 브라질 그랑프리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브라질 맞습니다. 그랑프리가 뭐 역대급으로 좀 사고가 많이 나면서 이게 이제 최고였죠. 네, 뭐 퀄리파잉부터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난리였죠. 어 이제 뭐 이 BTC라는 사람의 이제 자질 능력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더 나왔던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뭐 이분의 스타일이 원래 좀 조심스럽게 드라이버를 좀 관리해주고 좀 이렇게 하는 부분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어, 근데 네네네. 2021년부터 이분이 그 경기 디렉터를 맡고 있었는데 그런 네. 부분을 피아가 몰랐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사실 3년 동안 지켜보면서 갑자기 응질한다? 이거는 좀 의문이 들죠. 왜냐면 시즌이 지금 얼마 안 네. 남았고 시즌이 그러니까요. 마친 후에 계약을 종료를 시켜도 상관이 없을 텐데 갑자기 경질이라는 저는 조금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그, 사이언스 이야기를 조금 전 해보고 음, 싶었어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뭔가, 윌리엄스는 아픈 손가락이에요.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그, 윌리엄스 약간, 알보니 소년가장처럼 혼자 캐리해가지고, 어거지로 포인트 따오고, 막 이런 거를 계속 보다 네. 보니까 되게 관심이 갔던 팀이었는데, 결국 내년에 이제 페라리에서 사이언스가 윌리엄스로 가잖아요. 그런데 사이언스가 올 시즌 너무 잘해줬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우승한 경우도 많았고 뭐 이런 식이 있었으니까 윌리엄스로 가는 게 너무 아깝지 않냐라는 여론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루머이긴 하지만 레드불이 이제 사이즈의 계약을 사갈 수도 있다라는 음, 루머까지도 이제 돌았던 상황이 지난주였는데 이런 논란을 좀 종식시키고자 아이 윌리엄스에서 PR을 대대적으로 아부다비에서 프리시즌 테스팅을 할 것이다. 음, 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확 때려버리니까 이런 루머를 공식시키고자 하는 좀 의도가 보이고, 사이언츠도 되게 강력하게 이제 윌리엄스 일원이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식의 약간 쇼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혹시 재영님은 그 사이언츠가 윌리엄스 가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혹은 이번에 이런 기사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사이츠라는 선수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어, 예전에 이제 네, 맥클라렌에 있을 때부터 이제 스무스 오퍼레이터라는 그 타이틀을 네, 있듯이, 네, 저는 사실 그런 유형의 선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사실 윌리엄스라는 팀에 가는 게 굉장히 아까운 거는 맞는데, 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이 F1이 워낙 뭐 돈과 이 정치가 섞여 있는 곳이라고 보니까 맞아요. 네, 좀 네. 사이언스의 어떤 그런 끈이 별로 안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왜냐면은 제가 그런 걸 느낀 게 메르세데스의 토토 볼프가 이제 이런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해밀턴이 페라리를 가는 거를 진작에 알았으면 나는 그 르클레어나 아니면 랜도 노리스와도 접촉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늦게 알면서 그들의 음, 계약을 이제 본인 다른 팀들이랑 하면서 이제 내가 계약할 좋은 선수랑 계약할 그런 기회는 좀 놓쳤다, 타이밍 놓쳤다 이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 안에서도 네. 사이언스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이즈가 이 아쉽네요. F1 씬 안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없나 생각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동의하는 바인 것 같아요. 약간 실력에 비해서 좀 팀 운이 전반적으로 좀 안 따라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쉽다. 아쉽다, 사인츠는. 네, 사이즈가 사실은 윌리엄스로 가는 게 사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그나마 다행일 정도로 사실은 시트가 네, 없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날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였는데 뭐 다른 기회를 좀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윌리엄스에서. 네. 사인츠가 그 계약 결정을 할 때 계속 그 몇 년 동안 데뷔하고 나서 시트가 불안정했잖아요. 뭐 1년 계약이고 시트가 없었을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오래 탈 수 있는 같이 하고 싶은 팀을 찾고 싶다. 그걸 되게 원했대요. 그래서 음, 윌리엄스가 오랫동안 함께 할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계약을 결정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희 다음 주에 바로 라스베가스 그랑프리가 열리잖아요. 네, 저희 그래서 배경과 같이. 맞아요. 맞습니다. 라스베가스. 그래서 재영님이 생각하시기에 일단 라스베가스의 관전 포인트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저는 사실 라스베가스는 라스베가스만의 이제 느낌을 살리는 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네. 라스베가스의 이 화려함, 네. 음, F1 팬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도 굉장히 좀 가깝게 느끼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다. 그래서 역시나 라스베가스 그랑프리는 어떤 경기 내용보다 어떤 그런 전체적인 쇼를 화려함을 잘 즐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고는 있습니다. 저도 이거 200%, 300% 진짜 동의하는 바고요. 그 혹시 작년에 그 오프닝 쇼 혹시 보셨나요? 저는 무슨, 작년에 오프닝 쇼는 못 네. 봤어요. 저는 베이스만 아, 봤습니다. 네. 그 오프닝 어땠나요? 좀, 예. 쇼가 네, 스머치였어요, 사실. 네, 갑자기 그 슈퍼볼 하는 것처럼 그 선수들이 무슨 공연 뭐 하는 것처럼 무대 아래에서 무슨 쓱 올라와가지고 예, 그게 이게 무슨 F1 드라이버한테 이게 너무 투머치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하게 그 좀 오프닝 쇼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로 하고, 또 콘서트도 그렇게 하고, 막 그랬더라고. 그런데 F1 드라이버들이 연예인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콘서트처럼 이렇게 쓱 올라오니까 본인들도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그 강아지가. 벨스타펜이 그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근데 이제 아, 그 네. 작년에 그 기억을 이제 회상을 하면서 이거 99%가 쇼고 1%만 스포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서 있었을 때 나 엄청 나 광대가 되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그 올 플레이스를 다 내가 F1 팬이어서 다 부셔버렸을 건데 막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과감한데요? 예,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인 어조로 예, 네.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PR 나오는 것도 보고 하니까 뭔가 레이스라기보다는 레이스는 그냥 뭔가 라스베가스 그랑프리의 이벤트인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외적인 것들이 더 음, 강조되는 약간 주객 정도 된 그랑프리였던 것 네.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그래서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붙여서 얘기를 하면 이제 베스타펜이 마지막에 또 모나코 그랑프리가 뭐 축구를 치면 챔피언스 리그의 수준이라면은 이 라스베가스는 그냥 내셔널 리그 그냥 일반 국내 리그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관련해서 이제 아마 서킷의 그런 뭐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독일의 그 음, 트랙 F1 노잼 트랙을 대거 양산하신 틸케님께서 그렇죠. 그 틸케 그 분이 혼자는 아니고 틸케와 그 회사와 같이 그 제작한 서킷이고 서킷이 뭔가 자주 주객전도라는 표현을 쓰자면 라스베가스 그랑프리를 열기 때문에 스피어가 보여야 되고 베네시안 호텔이 보여야 되고 스트립이 보여야 그렇죠. 되고 요렇게 요거를 보여야 되니까 이거에 맞춰서 트랙을 음, 설계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트랙이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트랙 자체도 되게 재미가 없고, 뭐 재밌는 점을 하나 꼽자면 그 라스베가스 스트립 그 긴 직선주로가 1.9km 정도 되는 그, 거기서 이제 DRS 열고 달린다. 그래서 문자만큼의 탑 스피드를 볼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라서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음. 생각하세요, 서킷은? 근데 저는 이제 서킷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너무나 네. 좀 단순한 서킷이라고 이제 보이고 뭐죠? 음, 오버테이크가 퓨얼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그나마 이제 위안인데, 네. 뭐, 제가 이제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 라스베가스 그랑프리는 어떤 그런 어떤 레이스 운영에 대한 묘미로 보기에는, 이미 이제 그 시작부터가 좀 다르고, 다르게 또 표현하자면, 단순한 서킷이지만, 어쨌든 그 긴 직선 주로를 통해서 퓨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다른 재미를 좀 선사한다. 이렇게 위로를 할 수 있겠네요. 잠깐 넘어가면, 네. 전 또 한 가지 라스베가스 그랑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 라스베가스 그랑프리가 티켓 값이 굉장히 비싼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F1 전체 이제 모든 23개 레이스 그 어드미션 중에서 가장 높은 티켓가를 자랑하고 있고, 최소 좌석 있는 그랜드스탄드 좌석 기준으로 평균 금액이 2,000불부터 시작하는 굉장히 비싼 굉장히 이제 비싸네요. 그것이더라고요. 네, 진짜 비싸서. 그래서 요게 또 작년에 처음 라스베가스 그랑프리가 오픈했을 때 이게 좀 논란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500불인가? 500불이 아니라 좀 낮췄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제가 가격을 확인은 낮춘다는 못했지만. 얘기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최 측에서 가격도 낮추고 또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현재 그 라스베가스 주민들한테 욕을 맞아요, 굉장히 많이 맞아요. 먹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네네네네. 행사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불편한 게 많다. 그래서 또 이제 서킷이 어쨌든 도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좀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그, 특히 그 메인 그 스트립이라는 곳이 한국으로 따지면 뭔가 강남에서의 테헤란로? 그냥 진짜 강남 어디를 간다, 뭐 합동에서 어디를 간다라고 하면 그냥 거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메인 도로인데 스트립이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진짜 네. 동맥 같은 곳이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맡고 있으니까 교통체증이 굉장히 이제 한 달 전부터 심해서 호텔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언급을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점이 네. 네. 뭐 조금 네거티브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좀 성공적인 그랑프리를 개최했다라고 저는 이제 작년에 레이스를 보고 좀 생각은 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큰 부분은 어쨌든 시청자가 이거를 보고 내가 저기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맞아요. 들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굉장히 시야에서 이런 부분을 잘 건드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일단, 그, 위에서 스트립 보여주는 것만 봐도 엄청 화려하잖아요. 네, 그 뒤에, 맞아요. 저희 네, 뒤에 있는 이 스피어만 봐도, 이게 턴 4에서 6인가? 이것만 봐도 너무 화려하고, 아, 저기서 그죠. 직접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뭔가 긍정으로 억지로 마무리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욕만 하다가 그런 거, 네. 이 정도로 이제 포인트를 좀 마무리를 해보면, 아, 추가로 네, 좀 언급해야 되는 내용이 더 저희가 있을까요? 뭐, 날씨를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일단은 11월이기 네, 때문에 날씨. 날씨가 그렇게 이제 덥지도 않고, 그리고 네, 또 저녁에 레이스가 이제 펼쳐진다고 봐야 돼서, 네,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또 이제 이미 막 그 시작부터 세프티카가 등장하고 좀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드라이버들한테. 그래서 드라이버들이 네.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립이 좀 안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아, 네, 그쵸. 그런 부분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것 예열이 안 같습니다. 되니까 타이어가. 네.